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최근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루카스 하라슬리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었고, 볼프스부르크 수비수 데니스 바브로도 지난달 장근 수술을 받은 탓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무엘 코즐로프스키와 도미니크 야보르첵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이반 슈란츠와 라슬로 베네스는 복통 증세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경기 전까지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친선전에서 103 전술을 실험했던 칼초나 감독은 이번 독일전에서는 익숙한 4-3-3 포메이션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38세의 베테랑 자유계약 수비수 페테르 페카릭이 A매치 통산 136번째 출전을 노리고 있고, 미드필드에는 나폴리의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보움의 마투시 베로, 스토크시티의 로베르트 보제니크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역시 여러 명의 핵심 자원을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 카이 하베르츠,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니코 슐로터베크, 니클라스 쥘레, 베냐민 헬릭스, 팀 클라인딘스트, 톰 비쇼프 등이 모두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A대표팀 첫 소집이 예상됐던 나탄 브라운, 막스 로젠펠더, 니콜라스 쿤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대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수비수 남디 콜린스와 마인츠 05의 미드필더 파울 레벨이 첫 A매치 출전을 기대하고 있고, 안토니오 리디거를 포함해 안젤로 스틸러, 제이미 루엘링, 나딤 아미리가 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리디거는 요나탄 타와 함께 센터백 조합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이 큰 금액을 들여 영입한 플로리안 비르츠는 아직 클럽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없지만, 슬로바키아전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는 유로 21세 이하 대회에서 5경기 6골을 기록하며 활약했던 뉴캐슬의 닉 볼테마데가 니클라스 필크루그보다 앞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은 이번 슬로바키아전이 지난 6월 UEFA 네이션스리그 홈 개최 실패 이후 처음 치르는 A매치입니다. 당시 포르투갈에게 2대1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3, 4위전에서는 프랑스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FIFA 랭킹 9위인 독일은 나겔스만 감독 부임 이후 23경기에서 12승 6무 5패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수비 조직력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치른 모든 A매치 4경기에서 2골 이상 실점했고, 최근 16경기 중 무실점 경기는 단 5차례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2026년 월드컵 유럽 예선 A조에서 확고한 강력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션스리그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티켓은 확보한 상태이며, 조 1위를 차지할 경우 자동 본선 진출이 확정됩니다. 현재 독일은 월드컵 예선 7연승을 기록 중이며, 슬로바키아와의 최근 맞대결에서도 5경기 중 3경기를 승리했습니다. 가장 최근 슬로바키아 원정이었던 2006년 유로 예선에서도 4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칼초나 감독은 대표팀의 부진한 흐름을 끊고 반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4경기 연속 무승 중이며, 이는 UEFA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슬로베니아의 연장 접전 끝에 패하며 시작됐습니다. 2024년 네이션스리그 C조에서는 6경기에서 13점을 얻으며 선전했지만, 올해 3월 슬로베니아와의 플레이오프에서 95분 실점으로 0대1로 탈락하며 승격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후 6월 그리스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친선전에서 각각 1대4, 0대1로 연달아 패하며 FIFA 랭킹도 5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독립국가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단 한 차례 본선 진출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2026년 대회에서는 조 2위 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A조 내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보다 전력이 우위입니다. 슬로바키아는 2022년 월드컵 예선에서도 10경기에서 3승 5무 2패로 나름의 저력을 보인 바 있으며, 독일과의 최근 5차례 맞대결 중 2번을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2경기 모두 친선전이긴 하지만, 이들의 수비적 불안 요소를 감안하면 양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독일이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며 A조 예선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로날드 쿠만 감독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리버풀의 새 얼굴 제레미 프림퐁을 소집하지 못했지만, 9월 A매치 기간 대부분의 주요 선수들을 소집하며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수 멤피스 데파이는 이번 소집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였던 데파이는 현재 A매치 50골을 기록 중이며 단 한 골만 더 추가하면 네덜란드 남자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인 로빈 판 페르시를 넘어서게 됩니다. 다만 여성 대표팀의 비비안 미에데마에는 아직 격차가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 데파이는 선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며 최근 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는 리버풀의 코디 각포가 측면에서 그를 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팀의 라이언 흐라번베르흐는 중원에서 프랭키 더용, 티자니 레인더르스와 함께 강력한 미드필드를 구성할 전망입니다. 폴란드 대표팀의 경우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출전 기록 보유자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감독 교체 이후 대표팀의 복귀에 공격을 이끌 예정입니다. 그러나 근육 부상 여파로 올 시즌 라리가에서 단 26분밖에 출전하지 않아 실전 감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선발로 나서지 않는다면 카롤 슈비데르스키, 아담 부크사, 크시슈토프 피옹테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 감독 미할 프로비에쇼 아래에서는 3-5-2 포메이션을 주로 썼지만 새 감독 얀 우르반은 과거 고르니크 자부제 시절 4-3-3이나 4-4-2 포메이션을 선호했기 때문에 전술 변화도 예상됩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6월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세계 랭킹 168위 몰타를 상대로 8-0 대승을 거두며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멤피스 데파이와 도니엘 말렌이 각각 멀티골을 기록했고 미키 판 더 벤과 자비 시몬스, 버질 반 다이크, 노아 랑도 골 맛을 봤습니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2경기에서 2승, 10득점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기록으로 2026년 월드컵 예선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핀란드의 한 점 뒤진 2위지만 2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 선두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거둔 2승은 네덜란드가 그 전 9경기 동안 겨우 2승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반등이며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스페인의 승부차기로 패하며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예선에서는 2021년 3월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6월 핀란드 원정에서 1-2로 패하며 월드컵 예선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몰타를 상대로는 승리했지만 핀란드 원정 패배는 감독 교체의 단초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프로비에슈 감독이 물러나고 얀 우르반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우르반 감독은 1986년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였고 2008년 유로 대회에서는 폴란드 대표팀 수석 코치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레반도프스키와의 관계 회복이었으며 주장직에서 제외되며 대표팀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레반도프스키는 우르반 감독 부임 이후 다시 주장 완장을 찬 채 복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폴란드와 네덜란드의 통산 21번째 맞대결로 폴란드는 1979년 이후 네덜란드에게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감독 교체에 따른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네덜란드의 강력한 화력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는 2026년 월드컵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무난히 승리를 거두며 예선 3연승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아일랜드 대표팀의 오닐 감독에게 있어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 스미스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며 이미 긴 결장자 명단에 또 한 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오닐 감독은 이미 수비수 다니엘 볼라드, 브로디 스펜서, 시아런 브라운, 미드필더 조던 톰슨, 골키퍼 피어스 찰스와 코너 해저드 없이 경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일리 피콕 파렐이 다시 소집되어 루크 사우스우드와 골키퍼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으며 대표팀에 한 번도 출전한 적 없는 코피 발머, 라이언 존슨, 제이미 맥도넬도 새롭게 호출되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아이작 프라이스가 최근 A매치 7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룩셈부르크의 주포 다넬 시난니의 활약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게르손 로드리게스는 룩셈부르크 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출장 정지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 결장합니다. 대신 최근 사우디 프로리그로 이적한 베테랑 골키퍼 앤서니 모리스가 6월 A매치 소집을 거절한 이후 복귀하였고 부상에서 회복한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의 공격수 얀드로 보르헤스 산체스도 제프 슈트라서 신임 감독의 첫 소집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북아일랜드가 마지막으로 본선에 진출했던 1986년 대회 이후 40년 만에 열리는 FIFA 주관 대회이며 유로 2016 이후로도 정확히 1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간 대표팀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며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는 동시에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각 조 1위가 자동으로 본선 진출권을 얻고 2위 팀은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되며 여기에 더해 네이션스리그 조 1위 팀 중 예선에서 상위 2위에 들지 못한 4개 팀은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북아일랜드는 어떤 방식이든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며 최근 15경기 중 7승을 거두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오닐 감독이 복귀한 이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유로 2016 진출을 이끌었던 인물로서 이번에도 다시 대표팀을 본선으로 이끌기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선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3월부터 시작되었지만 북아일랜드는 약 6개월을 기다려 이제야 첫 경기를 치르게 되며 독일과 슬로바키아가 같은 조에 포함된 만큼 만만치 않은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이번 주말 쾰른 원정을 앞두고 있으며 목요일 룩셈부르크와의 경기는 지난해 11월 네이션스리그 2대2 무승부 이후 약 1년 만의 재대결입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북아일랜드가 2골을 먼저 넣고도 룩셈부르크의 막판 반격에 동점을 허용한 바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북아일랜드가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7경기 중 단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룩셈부르크는 2013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북아일랜드를 3대2로 꺾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겠지만 이후 7경기 연속 공식 경기 무승이라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에서도 성적은 들쭉날쭉으로 2025년에는 스웨덴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 슬로바키아와 스위스에게 패하고 아일랜드와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새로운 감독 체제 하에서 치르는 첫 월드컵 예선 경기로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FIFA 랭킹 기준으로는 상대보다 21계단 낮은 룩셈부르크지만 충분히 북아일랜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 결과는 무승부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의 긍정적인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일전입니다. 리히텐슈타인 대표팀의 대부분 선수들은 자국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골키퍼 벤자민 비엘 역시 목요일 경기에서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리비오 마이어, 라르스 트라버, 산드로 비저, 옌스 호퍼, 막스 괴펠로 구성된 500 수비 라인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윌리 피치와 파비오 루케 노타로가 투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페르하트 사글람과 데니스 살라노비치가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정팀 벨기에는 아마도 오나나와 로멜루 루카쿠 두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대신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는 6월 A매치 결장을 뒤로하고 다시 골문을 지킬 예정이며 수비라인에는 토마 메니에, 제노 드바스트, 아르티르 테아테, 막심 드키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격진은 새롭게 유벤투스에 합류한 루이스 오펜다가 루카쿠의 공백을 메워 최전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현재 FIFA 랭킹 204위로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은 5경기에서 결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북마케도니아와 카자흐스탄의 연달아 홈에서 패했고 이어 6월 웨일스 원정에서도 0대3으로 패하며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열린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4로 대패하면서 최근 A매치 5연패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무승부는 작년 10월 지브롤터와의 네이션스리그 경기에서 기록한 0대0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벨기에와의 첫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선 기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벨기에는 루디 가르시아 감독 체제 아래 5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와의 네이션스리그 강등 플레이오프를 통해 지휘봉을 잡았으며 4대3 종합 스코어 승리를 통해 리그 A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는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다소 실망스러운 출발을 했고 웨일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3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했지만
케빈 더 브라위너의 극적인 88분 결승골로 간신히 승리를 챙겼습니다. 현재 벨기에는 제2조에서 3위에 위치해 있으며 2위 웨일스와는 3점, 선두 북마케도니아와는 4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는 두 팀에 비해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상황이며 목요일 리히텐슈타인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기에는 최근 월드컵 예선 28경기에서 23승 5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 중이며 로멜루 루카쿠 없이도 막강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만큼 벨기에는 이번 경기에서도 손쉽게 승리를 거두며 2026년 월드컵 예선 두 번째 승리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